1981년 서울 여의도에서 거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풍 81이라는 이름의 문화행사였죠. 표면적으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축제였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행사를 당시 정권의 문화정치 그리고 이른바 3S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스크림, 스포츠, 섹스. 정치는 멀리하고 오락과 소비에 집중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죠. 국민들이 정치 대신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몰입하면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지고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뿐 아니라 실수까지도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문득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세금으로 열리는 아이돌의 컴백 무대를 보고서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NG형 심지용입니다. 오는 21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아이돌 그룹인 BTS의 컴백 공연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는 약 3,40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꼼수 관람과 안전을 위해서 주변 31개 빌딩의 옥상을 통제하고 근처 결혼식에 하객들은 소지품 검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행사는 과연 공공행사일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벤트일까요? 특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특정 아이돌 컴백 행사에 공공행정업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경제 효과, 관광객이 오고 상권이 살아나고 K-pop 위상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대답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과연 그 경제 효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 전체일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 여기일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자, 공적인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비용의 구조를 보면은 공공의 비용이 특정 민간의 수익만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꼼수 관람을 막는 게 딱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공공의 이익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아이돌 공연 하나에 국한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치가 어려워질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문화 이벤트인데요. 대형 공연, 국가 행사, 월드컵 등등 이런 행사, 그리고 여기에 스타들이 동원됩니다. 물론 문화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문화가 정치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때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정책이나 책임이 아니라 콘서트와 스타에게 향할 때 정치는 가장 편안해지곤 하죠. 흥미로운 점은 뭐냐? 이 문제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서울시장이 특정 정당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정치 세력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 여당이 압도적인 나라죠. 지금까지 여당이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잼버리 사태 때였죠. 그때도 아이돌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국정 실패를
K-팝으로 돕느냐라고 비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문화 자체를 존중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정치적 도구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며칠 전에 K-팝 애니메이션 영화인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에서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상 소감이 중간에 끊기면서 K-팝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K-팝을 정말로 무시하는 건 이 외국 시상식이 아니고 우리 사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K-팝을 정치의 도구로 쓰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표절 논란이 있어도 주가 조작 논란이 있어도 국위 선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거, 이런 분위기야말로 K-팝을 가장 싸게 소비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는 정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K-팝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문화라면 우리는 그걸 국정 실패를 덮는 장막으로 사용할 게 아니고 독립적인 문화 산업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1981년의 국풍이 권력의 축제였다면 2026년 광화문은 무엇의 축제가 될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광화문이라는 장소에 대한 겁니다. 광화문은 원래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권력의 중심이었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던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순간들마다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26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문화행사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왜 하필 광화문일까? 그리고 왜 이 정도의 규모의 공공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까? 만약 이 공연이 잠실이나 고척동 같은 이미 공연을 위해 만드는 공간에서 열렸다면 이런 논쟁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화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이고 시민들의 공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낯선 건데요. 시민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제는 아이돌 팬들이 모이고 정치 이야기가 오가던 공간에 이제는 아이돌 컴백 무대가 열리는 거죠. 물론 팬들에게 이거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존중받아야 해요. 왜냐면 저도 아이돌 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문화가 권력의 무대 정치가 되는 순간 그 문화는 가장 먼저 퇴색하니까요. 그리고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겠죠. K-팝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창작자와 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K-팝을 국가 브랜드, 수출 산업, 경제 효과 이런 단어로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이 문화는 문화가 아니고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문화는요, 결국 언젠가는 정치와 함께 우리 곁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광화문 공연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케이팝일까? 아니면 그런 케이팝을 이용만 하는 걸까?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정치에게 향하는 질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전체에게 던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케이팝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치의 방패로도 경제 동계의 숫자로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의 문화로 순수성을 지키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 더 오래 살아남도록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한 거는요, K-팝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요. K-팝을 더 함부로 쓰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이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